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리TV 서영욱입니다. 아까 감스트TV에 출연을 해서 차박송 손차박 토크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모처럼 또 이주원 의원, 또 박종윤, 그리고 우리 정은성 의원 이런 분들 감스트하고 함께 축구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주로 이제 차범근 감독님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손흥민, 또 이 박지성 선수 얘기를 좀 많이 못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워낙 앞에 그 차범근 선수의 선수 시절 얘기를 좀 많이 들려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앞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저희가 좀 뒤쪽으로 가면서 얘기를 많이 좀 줄이긴 했는데요. 재미있는 시간이셨기를 바라고 맨날 이렇게 제가 혼자 방송 많이 하다가 최근에 팟캐스트도 뭐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여러 명이서 방송을 하는 또 공간에 가서 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처음엔 낯설었는데 좀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스램제 토크 한 지가 벌써 1년이 됐더라고요. 또 이렇게 좀 모여서 얘기하는 기회를 앞으로도 좀 종종 만들어 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역시 토트넘 얘기입니다. 최근에 케인하고 은돈벨레 이적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프리미어리그 중단이 길어지는 가운데 이적 기사들이 유럽에서 계속 쉴 새 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토트넘에서는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들이죠. 해리 케인하고 탕기 은돈벨레가 팀을 떠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신빙성 있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선수가 과연 올 시즌 뒤에 팀을 떠나게 될 것인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불붙인 이적설의 주인공입니다. 해리 케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토트넘을 대표하는 스타죠. 어릴 적부터 토트넘을 통해서 성장을 해서 토트넘 유스 출신으로 토트넘의 정말 간판 스타가 된 정말 모든 축구 팬들이 꿈꾸는 그런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할 수 있는 해리 케인인데요. 해리 케인이 얼마 전에 그 제이미 레드냅이라고 그 축구 선배죠. 이분하고 그 인스타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토트넘이 계속 이 지경이면 팀을 떠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죠. 안 그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시티, 레알 마드리드 굉장히 좀 많은 돈이 많은 팀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런 이적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토트넘 팬들뿐만 아니라 토트넘 팬이 아닌 사람들에게조차 아주 큰 관심을 끄는 그런 이적설이었어요. 사실 그 내용에서 방점을 찍어야 되는 부분은 해리 케인이 떠날 수 있다라고 한 부분보다는 팀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좀 더 투자가 되고 좀 더 좋은 스쿼드가 돼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스쿼드가 된다면 여기에 좀 방점을 찍는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경솔한 행동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팀의 에이스고 자신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얼마나 파장이 클지를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노림수가 있었겠죠. 이 발언을 통해서 정말 팀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더 많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파장이 일파만파 이제 번졌고요. 급기야 데일리 메일에서 처음으로 보도를 한 건데 레비 회장이 그 발언에 화가 나서 케인을 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이제 굉장히 좀 구체적이에요. 다니엘 레비 회장이 안 그래도 지금 팀이 그 자금 마련이 아주 절실한 그런 상황인데다가 프리미어리그가 시즌이 만약에 만에 하나 마무리가 안 되고 중간에 취소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를 합니다만 토트넘도 굉장히 큰 어떤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토트넘은 경기장 신축 관련해가지고 이미 대출로만 6억 3,700만 파운드, 그러니까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모두 맞물려서 그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레비 회장이 2억 파운드 정도를 주는 팀이 있다면 해리 케인을 처분할 거라고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토트넘이나 레비 회장에게 가까운 사람의 어떤 그런 소스를 받아가지고 쓴 기사겠죠. 근데 2억 파운드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지금 축구계 최고 이적료가 이제 네이마르였는데 네이마르보다 비싼 금액이고요. 이게 3천억 원이거든요. 경기장 신축 관련해가지고 대출한 금액의 한 3분의 1 가까운 액수가 되는데 이게 안 판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액수예요. 저 2억 파운드를 내고 케인을 사갈 수 있는 팀이 정말 몇 개나 될까요? 하여튼 맨유가 그 돈을 주고 케인을 사간다면 팔겠다 이런 뉘앙스라고 현지 기사들은 계속 이제 해석 보도를 내고 있는데 액수가 너무 크고 케인이 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중하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좀 비현실적이라고 들릴 수도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저는 좀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세 구단 건축으로 인해서 부채가 좀 너무 크고요. 게다가 지금 흐름이면 뭐 시즌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 시즌에 토트넘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뭐 8위인 상황이고 남은 경기에서 정말 어떤 기적적인 연승 또 라이벌 팀들의 연속된 부진 이런 것들이 맞물리지 않는 이상 챔스 나가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음 시즌의 어떤 매출, 자금의 확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 많은 이적료 수익을 낼 수 있는 선수를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감안한다면은 뭐 레비 회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뭐 케인이 그런 얘기했다고 괘씸죄로 내보내고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건 그냥 그 어떤 빌미일 뿐이고 분명 그런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케인을 판매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게 이게 아니땐 골쪽에 연기가 나지는 않거든요. 물론 과장되는 보도들도 있고 정말 때에 따라서는 무슨 밑도 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보도들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의 규모로 외신이 보도를 한다는 거는 최초 보도가 오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보도가 나오면 다른 신문사들도 취재를 하거든요. 토트넘 안팎으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들리는 얘기들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도들이 나오는 것이고 어떤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토트넘의 재정적인 지금의 어떤 한계점을 보더라도 저는 분명 이 케인에 대한 어떤 매각 가능성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더군다나 케인 역시도 본인 스스로가 또 우승컵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시기의 문제이지 이적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토트넘이 해리 케인을 매각을 한다면 이번 여름이 가장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케인도 93년생이니까요. 내년이면 29살이 됩니다. 한국 나이로 치면은 만으로는 뭐 27, 28이긴 하겠습니다만 게다가 또 최근 들어 부상 자주 당하고 있잖아. 만약에 판다고 한다면 2억 파운드까지는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뭐 잉글랜드 선수니까 잉글랜드 안에서 이적을 한다면 이번 여름이 적기다. 그래서 충분히 현실적인 그 이적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렇다면 은돈벨레의 경우는 어떤가? 이 은돈벨레가 케인하고 지금 급여가 같잖아요. 네,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손흥민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받고 있는 선수인데 이 친구를 900억 원 주고 데리고 왔는데 뭐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값어치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내에서 어떤 전력의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이 선수를 빠르고 또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해서 어떤 투자 손실을 좀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가는 게 현실적으로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리뉴 감독이 일단 이 선수에 대해서 좀 미련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거리두기, 그걸 좀 무시하면서까지 은돈벨레를 불러내서 훈련을 하는 그런 장면이 또 발각이 돼서 굉장히 논란이 또 있기도 했었는데, 좀 그렇다 하더라도 팀 입장에서 만약에 이 선수를 좋은 값에 데려가려고 하는 팀이 나타난다면 아마도 처분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왜냐면 연봉도 너무 높기 때문에 이중은 부담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 투자한 이적료만큼의 성과를 못 내고 있는 데다가 급여를 너무 많이 주고 있으니까. 지금 이 친구가 그 값어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900억 원을 주고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잦은 부상에 컨디션 난조에 그리고 최근에 그 보도되는 상황이나 또 우리가 경기를 봤을 때도 그렇고 뭔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선수를 아무리 재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선뜻 데려갈 수 있는 팀이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지금 파리 생제르맹하고 그 바르셀로나에서 이적설이 영입설이 나오고 있는데 두 팀이 지금 뭐 900억은커녕 뭐 그에 근접할 수 있는 돈을 투자해서 과연 이 선수를 데려갈 수 있을까? 어떤 선수를 제공을 해서 어떤 마트레이드나 뭐 이런 차원은 모르겠지만 토트넘은 또 지금 원한다면 현금을 원하는 거잖아요. 정말 뭐 검증된 선수를 내준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은돈벨레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은 적절한 제한이 있다면 판매를 하고 싶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는요. 게다가 지금 토트넘도 지금처럼 값어치가 떨어졌을 때보다는 어디 임대를 보내서 이 친구가 어느 정도 그 프랑스 리그에 뛸 때의 기량을 회복을 하고 자신의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다면 다시 돌아와서 팀에서 주전으로 뛴다거나 뭐 이건 이거대로 좋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다시 좀 더 높은 값에 다른 팀으로 좀 팔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는 또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제값을 못 받는 상황에서 또 이적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임대를 보내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 은돈벨레에 대한 판단은 레비 회장도 그렇고 무리뉴 감독도 그렇고 서로 협의를 하면서 결단력이 필요한 어떤 그런 지금 어떤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팀을 떠날 가능성은 높지만 이적 형태보다는 임대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토트넘의 향후 짧게는 뭐 1, 2년, 길게는 5년, 10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손흥민 선수는 20일 날 입수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뭐 일주일도 남질 않았는데, 물론 손흥민 선수가 병역을 완전히 필하기 위해서는 봉사 시간 544시간도 채워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고 마음의 큰 부담을 덜고 소속팀에 복귀를 했을 때 좀 많은 게 좀 교통정리가 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요. 네, 뭐 케인이든 은돈벨레든 뭐든 간에 케인을 남기고 뭐 손흥민을 팔기로 했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자, 뭐 어쨌든 뭐 지금 프리미어리그 재개 시기가 전혀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 지금 흐름이면 5월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현재 전망이고, 저도 거기에 좀 공감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토트넘이 지금 안팎으로 어수선한 이 상황을 어떻게 또 정리할 수 있을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